안녕하세요. 천기누설, 오늘도 천기누설을 한 구천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유닛 4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천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보시면은 수동태는 왜 만들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수동태 하면은 B 플러스 PP 여러분 암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졌을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3단계 공식이 있어요, 우선. 자, 수동태 3단계 공식은 원리를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고 분사와 밀접한 관계. 이 전에 조동사 독해하면서 선생님이 분사 이야기하면서 다음으로 계속 미루었었는데 이 수동태와 분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수동태 공식은 목적어 앞으로 B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수동태 하면 B 플러스 PP를 중심으로 수동태가 뭐냐 물어보면은 B 플러스 PP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선생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가 앞으로 감으로써 B 플러스 PP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플러스 PP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는.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적어 앞으로 B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은 수동태 하면은 여러분이 이 3단계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앞으로 독해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 영어 문법상을 끄집어낼 때 완벽하게 그 리마인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목적어를 강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첫 문장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다면 그 작가는 I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수동태로 고쳐서 You are loved by me라는 문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장이 첫 문장에 나왔다면 you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강조라기보다 어떤 주제를 바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는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에서 목적어 앞으로 해서 you가 앞으로 갑니다. 자, you가 앞으로 갔다는 표시로 B 플러스 PP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B 플러스 PP가 문장에 나온다는 것은 그 문장의 주어는 절대로 원래 주어가 아니고 어떤 거였다? 그렇습니다. 목적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적어였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저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덜 중요한 부사구로 처리가 됐지요. 아시겠죠?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목적어를 주제로 해서 글을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뭐 주어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도둑놈이 주어인데 도둑놈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수동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동태를 능동태를 써도 되는데 수동태를 쓰는 경우는 어떤 주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동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동태 불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 선생님이 읽으면은 당연하지 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왜 그래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3단계 공식을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목적어 앞으로죠. 그런데 자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식을 완전히 암기하고 이해한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그걸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난 학교에 갑니다. 자, 목적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목적어가 아니에요. 타동사인 경우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어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학생은 school is gone to by me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수동태 문장은 목적어가 있는 3형식 이상에서 만들어지고 목적어의 어떤 강조적 표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3단계 공식은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동태의 시제는
뭐 여러 가지 시제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 시제라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요? 두 개입니다. 자, 진행수동이에요. 진행형과 수동형이 합쳐진 거죠. 자, B 플러스 ing 하면 뭐예요? 진행형 공식이 B 플러스 ing라고 그랬죠? 진행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비동사와 pp가 합쳐져서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수동이 되겠습니다. 자, she is writing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지요. 자, 3단계 공식에 의해서 목적어 앞으로 갑니다. a letter. 그 다음에 진행형 공식은 be, being, pp죠. 그래서 is, 그 다음에 being, 그 다음에 writing이 written으로 바뀌어서 by her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편지가 그녀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완료 수동태 보겠습니다. 완료 수동, 완료 시제는 뭐예요? have 플러스 pp죠. 그죠? 수동은 be 플러스 pp잖아요. 그래서 have been 완료, be 플러스 pp 수동이 되겠습니다. I have written a letter. 나는 편지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어 앞으로 a letter.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죠. 그런데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has been written by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수동 공식은 어떻게? 진행, be, being, 그 다음에 수동, pp.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그러면은 수동태에서 그대로 쓴다라고 돼 있어요. You could read the book. 당신은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수동태로 붙이면은 the book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could는 그대로 그 다음에 read는 be read by you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노랑 부분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수동태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조동사를 수동태로 붙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조동사는 뭘 뜻한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조동사는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조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조동사는 뭘 표현한다? 시제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could를 통해서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could를 통해서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조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was, could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could를 통해서 과거라고 알 수 있나요? was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was를 통해서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조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은 조동사의 역할인 시제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was가 시제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동사가 시제를 표현하는데 조동사가 시제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조동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는 절대로 수동태로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은 여기서 한 군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투부정사나 분사 고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동사가 왜 수동태로 고칠 수 없는지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 수동형 공식 만드는 방법 선생님이 잊어버리면 써먹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행형이에요. be 플러스 ing. 수동이에요. be 플러스 pp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be, being이 되죠. 그죠? be, being. 그 다음에 pp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be, being, pp. 전주에 가면 유명한 게 뭐예요? 비빔밥이죠. 진행형 수동태 공식은 전주 비빔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빔밥.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도 have 플러스 pp 하면 have 비동사의 pp는 been이죠.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형식에 따른 수동태의 종류 그랬어요. 1형식, 2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네요. 자, 1형식, 2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왜 불가능하지요? 역시 이것도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형식,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3단계, 수동태 3단계 공식은 첫 번째가 뭐예요? 목적어를 앞으로잖아요.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1형식,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3형식 수동태로 바꾸면 1형식 문장입니다. I love you. 자, 선생님이 쉬운 문장을 예로 드는 이유를 이미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이 문장을 보면은 목적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갔어요. 목적어가 하나 있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더 이상 목적어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일용식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you are loved by me에서 주어 그다음에 are loved가 동사가 되고 부사구가 돼서 일용식 문장이 된다는 거고, 사형식은 수동태 문장이 두 개입니다. 사형식은 어떤 거예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니까 목적어 앞으로 두 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 문장이 두 개가 나오겠죠. He told me the rumor.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그 소문을 나에게 말해줬어요.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가 앞으로 가서 I was told the rumor by him. 그 다음에 the rumor가 앞으로 갑니다. the rumor, 그 다음에 was told, 그 다음에 to me by him. 여기 to me 조심하세요. to를 안 써도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 이 to를 안 쓰는 경우는 맞는 문장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것도 맞는 문장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 미국인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이 to를 동반해서 쓰는 거. 이 to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죠. He told the rumor to me에서 삼형식 문장으로 간접 목적어가 부사구로 빠졌을 때 만들어진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문장 5형식에서 4형식 쪽을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형식은 수동태 전환 시 2형식 문장이, 5형, 죄송합니다. 5형식은 수동태 전환 시 2형식 문장이 된다 그랬어요. 자, she made me happy. 5형식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3형식 목적어죠. 내가 행복하게, 목적어를 행복하게, 목적 보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 문장이에요. 자, 3단계 공식에 의해서 목적어 앞으로 갔습니다. B 플러스 PP was made 만들어주고 나머지 happy by her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때 나는 그녀에 의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이때 B 플러스 PP를 equal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형식 문장이 됩니까? 2형식 문장이 됩니다. 동사를 equal 표시했을 때 주어와 다음에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가 같으면 2형식 문장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5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고치면은 2형식 문장이 되는데 고난도 독해에서 B 플러스 PP가 나오는데, 자,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B 플러스 PP가 나옵니다. B 플러스 PP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나 투부정사나 분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어 이퀄 다음에 나오는 명사, 형용사, 분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아주 쉽고 깔끔하고 신속하게 독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제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수동태로 바뀔 때 to를 다시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to를 다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we saw him dance.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댄스 하는 걸 보았어요. 수동태로 고칩니다. 목적어 앞으로 he, 그 다음에 was seen 그렇습니다. 자, 이거 B 플러스 PP로 고쳤습니다. 이 was가 saw를 거꾸로 한 WAS가 나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he was seen. saw는 이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dance인데 to를 썼어요. 왜 투부정사를 살려주느냐 하면은 이때 B 플러스 PP가 나오고 to가 안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to를 안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어떤 것이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to를 써주고 B 플러스 PP equal 하면은 그 사람이 춤을 추었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수동태로 고칠 때 투부정사가 살아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역동사도 역시 원형 부정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we made him enter the room. 우리는 그가 그 방으로 들어가도록 강제로 시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목적어 앞으로 그 다음에 was made 그 다음에 to enter the room. 여기도 역시 to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to를 안 쓰면 he에 대한 동사가 연결이 돼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동사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to를 써주고 was made를 equal 표시하면 그가 방으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강제로 들어가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의 수동태.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문이 나오면은 우선 이렇게 평서문으로 고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평서문으로 고친 것을 수동태로 고치세요. 그리고 그 수동태를 다시 의문문으로 고쳐주세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직접 고쳐보니까 항상 실수를 하고 여기까지 고치고 그냥 답을 쓰고 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특별히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하나의 일종의 공식입니다. 자, 일단 의문사 없는 의문문 보겠습니다. Is he writing a letter를 평서문으로 고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he is writing a letter 이렇게 되겠죠.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다시 수동태로 고칩니다.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him이죠. 다시 이렇게 쓰여진 수동태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쳐라. Is a letter being written by him.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시험 문제에 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주관식 문제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라이딩을 해야 될 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은 강력한 영어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의문사에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평서문으로 고칠 때 의문사의 문장 성분을 파악하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do? 그랬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선생님이 이런 문장 해석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주는데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주어고 do, 본동사 하다. 이 친구는 여기서 조동사 역할이었고 이 친구가 목적어입니다. 의문사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평서문으로 고치면 you did what.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죠? 근데 의문문으로 고치면 이제 의문사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did는 얘가 내려온 게 아니고 이 do가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what은 did의 목적어가 되겠고 자, 수동태 고칩니다. 목적어죠. 앞으로 갔습니다. what. 그 다음에 과거니까 was done. 그 다음에 by you.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는 이 자체가 의문문이면서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고치는 연습, 그리고 수동태 의문문 다시 고치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또 평서문으로 고치는 연습은 문장 성분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쉬운 문장에서 꼭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에 가면 여러분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장에서 반드시 선생님 말씀 꼭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 만점을 받도록 바라겠습니다.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에 수동태입니다. 명사절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고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로 고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가 주어예요. 그리고 say가 동사, 대절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선생님이래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대절이기 때문에 대절이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That he is a teacher. 그 다음에 동사는 is said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장은 단어가 많아도 단수 취급이에요. is said. 그 다음에 they는 by them 해서 일반 주어라서 괄호쳐서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가 길면 영어에서 주어가 길면 뒤로 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주어 it이 나옵니다. 그리고 is said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절은 맨 뒤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사절의 주어, 즉 이 대절의 he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로 고칩니다. 이 he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is said, 그 다음에 he가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접속사는 필요가 없어요. 접속사는 반드시 주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is만 남았어요. 투부정사로 처리해서 to be a teacher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과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같은 문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문장이 서로 전환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 문장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또 선생님 책에 없는 내용인데 좀 수준이 높지만 선생님이 PPT를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선생님이 기록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문장하고 내용의 차이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이고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현재 시제인데 과거 시제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절이 앞으로 나오고 is said.
그리고 it is said that he was. 이거 똑같은데 이 주어 he가 앞으로 나올 때만 달라요. 이때 앞에서는 이렇게 to 부정사로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to have pp로 만들어집니다. 이 to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완료 부정사라고 그래요.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선생님은 완료 부정사, 완료 시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사 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먼저 일어났을 때 시제가 다름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즉 앞에 나오는 현재 시제보다 이쪽이 먼저 일어났다,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로 전환할 때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그랬어요. 수동태는 by 플러스 목적격이잖아요. 전치사 by가 행위자를 나타내는 반면에 다른 전치사는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뜻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자라는 뜻이고, 자, he is satisfied. 그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by the result 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만족하는 건데,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만족하는 어떤 행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만족을 하고 있다. 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선생님이 영어책이 이달 집기 순위가 총 여러분의 검정고시 수험서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도 정말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만족을 했죠. 그러면 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일 때 with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as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보고 놀랐을까요? 듣고 놀랐을까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보다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ook at me, 저를 보세요 하잖아요.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보다의 뜻. 그래서 그 소식을 보고서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쓰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with를 써도 그 뉴스가 하나의 도구나 물건이나 어떤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로 그들이 with보다는 at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는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in mathematics.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미적분도 있고 수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in mathematics. 그래서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라고 하는 거, by 대신에 쓰일 수 있는 전치사들이 나오면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거는 또 그 소식은 is known to everybody. 여기는 누구누구에게죠. 여러분 뭐 옛날에 저희들 펜팔 할 때 누구누구에게 할 때 to 영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에게의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여기는 by가 나왔어요. 사람은 알려집니다. company he keeps.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 관계대명사로서 company 친구를 꾸며줍니다.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he is known for his novels. 그는 그게 소설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 for라고 하는 것은 be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She was married to a couple. 그는 목수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한 상태. be married는 결혼한 동작이 아니고 수동태일 때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목수와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with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with가 아니고 to를 쓴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왜 with가 아니고 to일까?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한번 그 with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drowned in the lake. 그는 호수에서 익사했습니다. in the lake, 호수 안에서 익사했다라는 뜻이죠. 만약 on the lake 하면 호수 위에서 익사했다라는 건데, 아마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물에 부딪히자마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가 아주 미묘한, 아주 디테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drowning man will catch at the straw.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drowned를 쓰면은 물에 빠져서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drowning은 죽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허부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문장은, 격언으로서 여러분이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드라우닝을 드라운드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면 드라운드는 이미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유닛 4 요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Strangely enough, 정말 이상하게도 미스터 테일러 씨가 was seen, 수동태, 지각동사 수동태입니다. 보였습니다. His house last night, 지난 밤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테일러가 지난 밤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지각동사의 수동태니까 투부정사가 살아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to enter. 혹은 엔터링도 가능합니다. 지각동사일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랬습니다. She had her hair. 그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머리가 잘라요, 잘려요, 잘리죠. 그래서 cut 동사 변화 중에 세 번째 pp를 쓰면 됩니다. cut 알겠죠? cut. 그 다음에 짧게 잘랐죠. 그러니까 짧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죠? short를 쓰면 됩니다. shortly는 시간이 짧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short은 짧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 short. 그리고 여기서 cut은 세 번째 cut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대절이 목적어가 문장으로 대절로 나와 있는 경우죠. 앞으로 와서 가주어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는 대절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온 걸로 봐서 대절의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honesty가 주어로 나와서 수동태로 고쳐지는 문장이 되겠네요. 앞에 설명한 부분 잘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고쳐라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입학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문제를 맞춘 적이 없어요, 학생이. 그런데 선생님이 왜 여기에 이 문제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원리를 파악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한번 이거는 답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there are no books 여기까지 끊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책들이 있다 없다예요.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데 이거는 주어, 이거는 동사. 즉 거기서 그냥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일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there are no books는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문장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can refer to 하면 참조하다요. 참조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문장 분석하면은 선생님이 수동태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평소문의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시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people이 주어예요. can 조동사니까 refer가 동사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동사가 to와 합쳐져서 타동사 역할을 하면서 which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which가 목적어인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목적어 앞으로 찾았으니까 which가 내려오겠지요. 그렇죠? 조동사는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be referred to까지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refer와 to가 합쳐져서 타동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 주어 by people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은 여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또 by 전치사가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치사가 두 개 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절대로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법에서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to는 타동사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기본서 강의를 한번 쫙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생님이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보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수업을 듣고 전 과목 만점자가 작년에 2명이 나왔어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그 영어는 뭐 수능 영어가 어렵다라고 해서 만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검정고시 영어를 만점을 받게 하는 것은 지금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숙지해 두시면은 확실하게 선생님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4 리뷰 테스트입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자, 선생님이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빈칸이 들어가면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통해서 여기에 한글로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글로 써두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this place? 이 장소를 방문한 것이 너의 첫 번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actually. 자, 사실은 actually 나는 사실은 아니니까 처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다음 문장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can know 알 수 있겠네. How to use the ticket. 이 티켓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네. 맞지요? 처음이 아니다. 그죠? 사실은 왔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I once came to this amusement park. 나는 이 놀이공원에 한번 온 적이 있어.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He didn't get off. get off. off는 이탈의 전치사죠. at the right stop. 올바른 승강장에서 다시 또 내리질 못했네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그는 또 다른 그 알맞은 그 내려야 될 승강장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increase 증가하다, reduce는 감소하다죠. hate 싫어하다, favor는 좋아하다, 선호하다. 반대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brave 용감한, shy 수줍어하는, giant 거대한, immense 막대한, 어마어마한 이런 뜻입니다. 답은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반대말인데 4번은 synonym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딩 컴프레hension. 다음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자, 다시 독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문법을 가르치는 것도 독해를 위한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독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독해는 핵심적인 문장들이 있어요. 자, 다음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건데, 이 글 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고르면 돼요.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였잖아요. 주장은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 하는 핵심은 뭐예요? 문법을 이해해서 독해에 응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되면 반복을 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Most of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 begin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To read, 읽기를 시작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starting 하면서 from the first word,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their reading material은 여기서는 물질 이런 뜻인데 자료예요. 그러니까 읽기 자료, 그러니까 읽기 독해 자료의 첫 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read slowly, 천천히 읽고, 그리고 focus on the meaning of each word, 각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don't think 생각하지 못합니다. about 대해서 what the writers 작가의 메시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인지를 what is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As a result 그 결과 그는 loses 잃어버립니다. sight of the whole idea 전체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of the material 그 독해 자료의 전체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독해를 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파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전체를 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쉬운 문제 중간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문장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지 예측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글을 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녹색 부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져 시작합니다. 읽는 것을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분사구문이고 아직 분사구문은 아직 안 배웠죠.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 결과 주어입니다. loses 이게 동사입니다. sight of the whole idea 전체 아이디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삼형식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글자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글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 부분에 치우쳐 전체적 생각을 놓치기 쉽다. 아마 3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there is a positive opinion about 자,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whether the teens 10대들이 can drink alcohol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in spite of 불구하고 many argument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 French parents 프랑스 부모님들은 가르칩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알코올 음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from an early age 언제부터 아주 이른 나이부터 프랑스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드링킹이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have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를 갖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누구와?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원하기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to grow, 자라기를 to be sociable adults, 사회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이 되도록 자라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부모들은 어린 나이부터 10대들이 술 마시는 것을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관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자, 녹색 부분 보겠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이 주어이고 teach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their children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삼형식 문장이에요. 나머지는 부사구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think 하면 그들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쪽 문장을 더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drinking, 술을 마시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사역동사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원형부정사 나왔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갖는데 좋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의 주장으로 알코올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음주를 지도하여 긍정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선 또 글을 쓰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블라블라에 따르면 의하면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 영어를 배우고 있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can lead to an increase in your brain power 당신의 머리의 힘이니까 지력이죠. 두뇌에 즉 IQ를 증가시키는 것에 쪽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랬어요. 즉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researchers 연구원들은 found 알고 있습니다. that learning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changes the area of the brain changes 변화를 줍니다. the area of the brain 두뇌의 두뇌의 한 영역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which 어떤 영역이냐면은 그 두뇌가 process information 그 정보를 정리하는 거죠. 정보를 정리하는 한 두뇌의 한 영역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earning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plays a role 하면은 역할을 수행하다 그런 뜻이고 a role 대신에 part PART를 써도 됩니다. part play a part in your brain 당신의 두뇌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just as 뭐와 마찬가지로 exercise 운동이 builds muscles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두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두뇌에 도움이 된다. 지력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이건 부사구로 처리하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쪽 부분이 주어입니다.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됐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조동사 동사 to an increase 증가 쪽에 당신의 두뇌 파워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부사가 되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동사에서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두뇌 능력을 향상시킨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운동 능력과 관련 외국어 두뇌를 변화시킨다. 외국어 학습은 정보 처리 능력을 준다. 자,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 11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you could go days without food. 자, 음식 없이 며칠 동안을 갈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없이 몇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you would last only a few minutes. 당신은 last는 지속하다. only a few 아주 짧은 분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without air. 무엇 없이? 공기 없이. 자, 그 다음에 you must have air to live. 당신은 공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o live, 살기 위해서. 살려면 공기가 필요하다. breathing polluted air, 오염된 공기로 호흡을 하는 것은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들은 should be concerned about, 걱정하다예요. be concerned about 하면은 걱정해야만 합니다.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뭐 음식 없이 살 수 있고 물 없이도 좀 살 수 있지만 공기 없이는 단 몇 분밖에 살 수가 없다. 근데 공기가 오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기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녹색 부분 분석합니다. we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be concerned about. 이거는 비동사가 나오고 수동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일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이것을 형용사로 해서 이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는 데 도움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걱정해야만 합니다. should 의무 당연에 should가 나와 있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음식이나 물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아니죠. 공기 오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동태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동태의 각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에 응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